이번 시간은 17차 시 매일 변하는 날씨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먼저 일기도를 활용해서 고기압하고 저기압, 전선이 날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본 후 계절별 일기도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일 때는 날씨가 흐릴까요? 지금 그림에 나는 오늘 저기압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꽃이 오늘은 볕을 받기 힘들겠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볕은 햇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기압이면 햇빛을 보기가 힘들군요. 저기압일 때 날씨는 흐릴까? 아무래도 흐린 것 같죠? 첫 번째, 일기도입니다. 일기도 할 때 도는 그림 도자예요. 그림은 그림인데 일기, 날씨 상태를 표현한 그림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 우리가 배웠던 전선 기호도 표시가 되어 있고 저기압, 고기압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일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일정한 시각, 그 날씨의 상태를 지도 위에 일기를 표현하는 기호, 일기기호나 또는 숫자 같은 것으로 나타낸 지도, 그것을 우리는 일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등압선이에요. 등압선 할 때 이 등자는 같을 등자예요. 같다, 앞, 기압. 기압이 같은 곳을 선으로 연결한 것, 그걸 등압선이라고 해요. 어디에서? 그렇죠. 일기도에서. 일기도에서 기압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쭉 연결한 걸 등압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 선들이 등압선이란 얘기죠. 지금 정 가운데 선생님 마킹하고 있는 1052에 고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는 고기압 중심부예요. 1052. 숫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 선은 1048이에요. 그 다음은 1044. 그 다음 선은 1040이거든요. 봐서 알지만 간격이 4씩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압선을 그릴 때는요.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0이 기준이니까 1001, 2, 3은 안 그리는 거예요. 1004 그린 다음에 다시 늘어나면 1008, 1012. 1000을 기준으로 하니까 4씩 줄어서 996, 992 이런 순서로 1000을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려준다라는 것과 고기압과 저기압은요. 기준이 주위예요. 자기 주위보다 높으면 고기압이고요. 주위보다 낮으면 저기압입니다. 어떤 특정한 숫자, 뭐 예를 들면 1000보다 높으면 고기압인가요? 아니에요.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낮으면 저기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과서 88페이지 해보기 부분인데요. 기압에 따른 날씨 변화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왼쪽 그림은 일기도고요. 오른쪽 그림은 그 지역을 인공위성에서 찍은 위성 사진이 되겠습니다. 문제, 저기압하고 고기압의 위치, 그 다음에 구름의 위치를 비교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림에서 선생님 미리 체크를 해놨는데요. 우리나라 남해안 아래 부분에 지금 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아래쪽에 저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두 영역을 인공위성 사진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우리나라 아래 부분, 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구름이 없어요. 하지만 일본 아래 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하얗게 구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저기압 중심부에는 구름이 있고 고기압 중심부에는 구름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저기압과 고기압에서 날씨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기압 중심부에는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구름이 많았어요. 구름이 많았으니까 날씨가 흐리고 그 구름 안에서 비하고 눈을 만들어서 비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에 비해서 고기압 중심부에는 구름이 없었기 때문에 날씨가 맑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부는 바람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 건데요. 왼쪽 파란색은 고기압을 표시했어요. 가운데 고라고 보이죠? 오른쪽 빨간색은 저기압입니다. 고기압 같은 경우는요. 위에서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 기류가 생겨요. 공기가 내려왔는데 지표를 만났네요. 내려온 지표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동해 갑니다. 우리는 이걸 바람이 분다라고 배웠고요. 저기압 중심부에는 공기가 모여들면서 위로 상승합니다. 공기가 상승하는 기류가 생기면 올라가면서 구름을 만들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바람의 방향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고기압부터 확인할게요. 고기압의 경우 바람이 빠져나오는데 이 빠져나오는 방향이 돌면서 빠져나와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바람이 불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계 방향
불어서 나간다. 그에 비해서 저기압 같은 경우는요, 바람이 불어서 들어가죠. 저기압 중심부로 모인다고 했는데 들어가는 방향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고기압에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고 저기압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는 이러한 경우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지구상의 북반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고기압에서의 바람과 날씨를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정 가운데 고라고 써 있죠. 고기압 중심부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고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강 기류가 생깁니다. 하강하는 공기는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구름 생성 장치 기억나나요? 플라스틱 병 안에다 물 넣고 가압 장치를 꾹꾹꾹꾹 눌러줘서 공기 넣어줬던 장치. 가압 장치로 공기를 넣어줬을 때 내부는 공기들이 많이 들어가서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서 내부가 맑아졌어요. 네, 그 상황입니다. 하강하는 공기는요, 공기들이 쌓이면서 공기 입자들이 충돌하고 그래서 기온이 높아집니다. 구름은 생기지 않죠. 날씨가 맑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기압에서의 바람과 날씨를 살펴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정 가운데 저라고 돼 있어요. 저기압 중심부인데 지금 공기가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들어가는 방향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되겠죠? 상승하는 공기는요, 기온이 낮아집니다.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을 하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지고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해서 수증기가 응결을 해서 구름이 생기겠죠. 그래서 상승 기류가 생기는 곳, 날씨가 흐리거나 비와 눈이 내리게 됩니다.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모여든 공기가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하고 그렇죠. 수증기가 응결하고 구름이 생겨서 날씨가 흐리구나. 저기압은 날씨가 흐리구나.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의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방향을 쉽게 찾는 방법인데요. 오투 중등과학 3학년 1학기 문제집에 있었던 내용인데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오른손을 들고 주먹을 쥡니다.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내려가는 방향은 하강기류, 올라가는 방향은 상승기류에 맞춰주는 거예요. 즉 고기압일 땐 하강기류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려주면 네 손가락이 돌아가는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저기압은 상승기류니까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고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시계 반대 방향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고기압은 공기가 나가고 저기압은 공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온대 저기압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중위도 지역에서는요,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함께 동시에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온대 저기압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바람이 불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무언가 이동해 가면서 통과하는 지역의 날씨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글로 설명하니까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죠. 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은 우리 교과서 89쪽에 나와 있는 온대 저기압이에요. 자, 확실한 건 여기가 우리나라인 건 알겠어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점선을 그어놨거든요. 이 점선 위는 고위도니까 대체적으로 공기 온도가 낮아요. 자, 우리나라 중심으로 아래 지역은 저위도 쪽에 가깝기 때문에 공기의 온도가 높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우리나라 중심으로 나누었을 때 위에는 찬 공기, 아래는 더운 공기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중심부에서 저기압이 생긴 거예요. 하필 저기압. 그런데 저기압은 공기가 모여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들어가면서 공기가 모이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마우스 포인트 잘 따라오세요. 위에 차가운 공기가 있었어요. 저기압 중심부에 공기가 모일 겁니다. 그런데
불면서 이런 방향으로 천천히 따라가고 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던 공기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전 시간에 기단도 배웠어요. 그러면 위에는 차가운 공기하고 아래는 따뜻한 공기가 만날 수밖에 없는데 위에는 차가운 공기가 밀고 와서 만났으니까 그렇죠. 바닥 보세요. 뾰족뾰족 삼각형. 한랭전선입니다. 차가운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났어요. 그런데 찬 공기가 밀고 와서 만들어졌으니까 한랭전선이 생기고요.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따뜻한 공기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들어가거든요. 이번에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밀면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밟고 올라가겠네요. 뾱뾱뾱뾱 올록볼록 그렇죠. 온난전선입니다. 결론.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이다. 우리나라 중심, 중위도 지역에 저기압이 생기면 차가운 공기가 불면서 내려오면서 한랭전선 만들고 밑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면서 들어 올라가면서 그렇죠. 온난전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런 C자 형태로 두 개의 전선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긴 한랭전선이니까 공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저군형 구름을 만들면서 이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를 내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 정 가운데 있는 지역은요. 구름이 없어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지역은 어때요? 날씨가. 그렇죠. 맑은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공기 자체가 따뜻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X로 표시한 이 지역은 현재 날씨가 맑아요. 기온도 높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볼까요?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올라갔어요. 그럼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만드는데 이 바닥 아래에는 지금 찬 공기가 있는 겁니다. 따뜻한 공기가 밟고 올라가면서 전선이 진행하는 방향 앞쪽으로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 포인트 따라오세요. 여기 한랭전선을 중심으로 이 뒤에는 지금 소나기 내리고 있어요. 그쵸? 가운데는 비 안 오고 맑아요. 요 앞에는 그렇죠.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이기 때문에 여기 서쪽에 있는 이쪽이 서해안이니까 이쪽 동해안 서쪽에 있는 공기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비록 가운데 온도도 높고 맑은 상태이지만 조만간 왼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 소나기가 나를 통과해서 요 아이가 요 가운데를 채울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따뜻한 기단 맑은 것은 다시 한 칸 옆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는 따뜻하지만 곧 소나기를 맞을 것이고 소나기가 통과한 다음엔 차가운 공기가 와서 나는 추워질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온난전선 앞쪽에 지금 지속적인 비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는 조금 있으면 따뜻한 공기가 이동해 오면서 구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슬비를 맞고 있긴 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는 날씨가 맑아지고 온도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서쪽에 있는 아이들이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채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요. 바람의 방향까지 추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중심에 저기압이 생겼어요. 온대저기압. 저기압은 공기가 모여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모여들어와요. 위에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돌면서 내려와요. 내려오는 방향 볼까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북쪽, 서해안 쪽에서 오니까 서쪽, 합쳐서 북서풍이 부는 겁니다. 아, 한랭전선을 중심으로 그 뒤쪽은 바람이 북서풍이 불게 되겠네요. 자, 가운데 볼게요. 가운데는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서 들어가야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밑에서 올라오니까 남쪽, 서쪽에서 오고 있죠? 남서풍이 되는 겁니다. 온난전선 오른쪽 볼게요. 온난전선 오른쪽도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남쪽이면서 동쪽에서 불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북서풍, 남서풍, 남동풍. 현재 내가 남서풍 바람을 맞고 있다면 나는 잠시 후에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는 북서풍이 불겠죠. 나는 이곳에 가만히 있고 지금 남서풍이 불지만 앞으로는 내 위치에서 북서풍이 불 것이고 그 다음 남동풍이 부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남서풍이 불게 되겠죠.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이 남서풍이 여기로 이동하고 북서풍이 여기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도 바뀐다라는 거, 현재의 바람과 앞으로의 바람의 방향 같이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온대 저기압인데요. 그림 두 개를 지금 합쳐놨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거고요. 얘를 자른 단면으로 표시한 그림.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는 역시 중등과학 3학년 1학기 오투 문제집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중심에 저기압이 생겼습니다. 위에는 차가운 공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면서 더운 공기를 밀면서 내려오면서 돌아가죠. 찬 공기가 밀었어요. 더운 공기를. 한랭전선 생깁니다. 저군형 구름 생기고요. 전선 뒤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네요. 가운데 부분은 따뜻한 공기입니다. 얘도 저기압 중심이기 때문에 공기가 불면서 들어가겠죠. 시계 반대 방향.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찬 공기를 밀어 올리네요.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온난전선이 생기고 온난전선이 진행하는 방향 앞쪽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를 내리게 되겠죠. 자, 그림을 보면 A, B, C 세 곳에 점을 찍었어요. 지금 A 보세요. 한랭전선 바로 뒤니까 얘는 지금 소나기를 맞고 있는 거고요. B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구름이 없어서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C는요. 온난전선이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간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밑에 단면 그림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쪽이 서쪽이고요. 여기 우리나라 서해안이 있으니까 이쪽이 서쪽. 동해안이 있으니까 이쪽은 동쪽. 그 다음 A지역, B지역, C지역. A지역은 찬 공기가 밀고 왔으니까 여기는 한랭전선이 생기는 거고요. 경사면 급하고 저군형 구름, 뒤쪽으로 소나기. A는 소나기 맞고 있는 거 확인됐죠? B는 구름이 없으니까 맑아요. C는요. 온난전선, 즉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층운형 구름을 만들고 전선이 진행하는 방향 앞쪽 넓은 곳에 이슬비, 지속적인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비를 맞고 있습니다. A는 소나기 맞고 B는 맑고 C는 이슬비를 맞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쪽 서쪽에 있는 공기가 가운데를 채우고 가운데 있는 공기는 옆으로 또 밀려나게 되겠죠. B는 날씨는 맑지만 조만간 얘가 밀려오면서 소나기 맞고 찬 공기가 와서 차가워질 거고요. C는 현재 지속적인 비를 맞고 있지만 비 공기가 밀려오면서 날씨가 맑아지고 따뜻한 공기가 왔기 때문에 따뜻해지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 그림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죠? 네, 그만큼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A, B, C 지역 최종 정리하면 A 지역은 한랭전선 뒤, 좁은 지역 소나기성 비, 찬 공기가 오고 있어요. 기온은 낮아요. 바람은 북서풍이었습니다. B는요,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맑아요. 기온 높아요. 바람은 남서풍으로 올라 들어갔지요. C는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찬 공기가 밑에 있기 때문에 기온은 낮아요. 바람은 남동풍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90쪽 탐구 우리나라의 계절별 일기도를 해석할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지 그림 4개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일기도를 보세요. 지금 저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1023 비교적 숫자가 낮아요. 주위보다 숫자가 낮아요. 이건 등압선에 있는 숫자고요. 주위보다 숫자가 낮아요. 저기압이에요. 주변보다 숫자가 높아요.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저기압 중심부와 고기압 중심부 색깔을 다르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 아래 저기압을 보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있어요. 얘는 돌면서 이동에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기단이 움직이게 되겠지요. 자, 봄 특징입니다. 봄은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를 보여요. 그리고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굉장히 자주 지나가면서 날씨가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또 황사라든가 꽃샘추위가 봄 날씨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입니다. 여름을 보면 맨 아래 북태평양 아래쪽에 1016 고기압이 있어요. 굉장히 크죠. 위로 올라가면서 숫자 작아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중심에 지금 전선이 있는데 방향이 반대인 거 보니까 머물러 있는 정체전선이네요. 그리고 위에 저기압이 있어요. 여름은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굉장히 덥고 습한 날씨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봐서 알지만요. 우리나라 남쪽 아래로 고기압이 위치하고 우리나라 위쪽으로 저기압이 위치해서 남쪽에 고기압, 남고, 북쪽에 저기압, 북저,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를 보이는 것이 여름 날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절풍 배웠을 때 기억하시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고 남동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올라가는 계절풍이 불죠. 남동 계절풍이 붑니다. 초여름에
장마가 오기도 하죠. 여기 지금 정체전선 확인이 됐고요. 또 이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 밀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더운 무더위, 폭염이 오고 밤에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는 열대야, 그리고 태풍까지 여름 날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을입니다. 가을도 봄하고 똑같아요. 지금 고기압, 저기압. 그런데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또 자주 지나가면서 날씨가 왔다 갔다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또 여름에 기승을 부렸던 북태평양 기단이 굉장히 힘이 약화가 돼요. 또한 굉장히 파란 맑은 하늘이 자주 나타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요, 첫 서리가 내리기도 합니다. 서리는요,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지상에 있는 물체 표면에 딱 달라붙은 상태에서 바로 얼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날씨가 춥다라는 얘기죠. 대표적인 승화현상이라고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입니다. 자, 우리나라 위쪽 넓은 대륙에 시베리아 기단이 있죠. 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굉장히 춥고 건조한 날씨를 보입니다. 기압 배치를 볼게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거든요. 서쪽에 고기압이 있어요. 동쪽에 저기압이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보이는 게 겨울철 특징이고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랬죠. 북쪽이면서 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내려가는 북서 계절풍이 붑니다. 그리고 겨울엔 굉장히 커다란 추위가 와요. 우리는 한파라고 하거든요. 눈이 갑자기 많이 내리는 거 폭설. 한파와 폭설은 겨울 날씨의 특징입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입니다. 일기도에서 날씨가 맑은 곳은? 그렇죠. 고기압입니다. 그 다음 날씨가 흐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저기압이 되겠네요. 다음 저기압 중심부에서는 그렇죠. 상승 기류가 생기고 고기압 중심부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깁니다. 3번 온대저기압이 지나고 있는 어떤 지역인데 날씨가 맑고 따뜻하대요. 온대저기압은 C자 모양으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있었지요. 맑고 따뜻한 부분 정 가운데 있는 부분이었네요. 온난전선은 지나갔고 한랭전선 지나가기 전 이 지역의 날씨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라고 물어봤어요. 이 지역은 현재 날씨가 맑고 따뜻하다니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온난전선이 이미 지나갔고 한랭전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근형 구름에서 소나기성 비 내리는 걸 맞게 될 것이고, 비를 맞고 난 다음에 찬 공기가 밀려오니까 기온이 낮아져서 추워질 예정입니다. 요 문제는 그림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오늘 우리는 일기도에서 저기압, 고기압, 전선 그런 것들이 날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고요. 계절별 봄, 여름, 가을, 겨울 일기도를 봐서 기압 배치, 그다음에 날씨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대단원이 끝나고요. 새로운 단원,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